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는 브로셔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명 다 듣고 나서. 그리고 그 프린트로 준 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나가던 그 한 주치 주간 과제장이에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은 매주 그만큼 분량의 과제장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그게 이제 작년 수특이랑 플러스 기출분석이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특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기출분석 파트는 한 번쯤 풀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아는 사람도 있고,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천청소학원에서 국어 단과하고 있는 강사 나자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수업이랑 그리고 밀크티라는 곳에서 인강 그리고 작년까지 이투스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인강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아마 이제 다들 고3이니까 고3분들이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수능 국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등급, 이미 1등급이 나오는데 완전 나는 극상위권, 거의 만점에 가까운 표준 점수 혹은 완전 고정 1등급으로 딱 확정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내 수업이랑 좀 안 맞을 수 있어. 미안해. 안 맞을 수 있어. 왜냐면 저는 애초에 딱 제 수업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그리고 제가 타겟하는 학생들이 딱 3, 4등급 대예요. 혹은 2등급 정도 나온다. 가끔씩 나온다. 근데 뽀록 2등급. 아니면 뭐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 맹세한 5등급.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 라인대라고 봅니다. 뭔가 국어를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무래도 또 좀 감적으로 풀고 아직 개념을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피지컬로만 풀어서 2, 3, 4 정도 나오시는 분들 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들께 가능하면 1등급 수능날 혹은 아쉬워. 그래도 내가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렸어. 그건 잘했어. 이 정도가 나오게끔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 난 지금 이미 고정 1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있어? 이미 너무 잘해? 자, 그러면은 너는 쉬울 수 있어. 조금 쉬울 수 있어. 일단 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리고 분석 자료집을 보고 그래도 나에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은 3, 4등급 대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수능 대비 커리큘럼으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 복도의 강의 계획서도 붙어 있어서 아실 건데 이 각각의 시즌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을 해줄게. 우선 시즌 1 때는 당연히 이번 달 다음 달 정도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이때는 평가원 3개년에서 5개년 기출분석을 회독으로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다음 달 2월, 3월까지 수업이 있죠. 선택 과목도 기본 개념 플러스 실전 문제풀이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수특 이제 나왔죠. 수특은 문학은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특 문학에 있는 모든 지문 진짜 쓸데없는 고대가요, 향가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나올 가능성 있는 전 지문들 다 매 수업마다 해서 3, 4, 5월 정도 안에 분석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유평 대비.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어서 이제 시즌 3에는 또 수능 완성 나오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수능 완성 보시고 사실 수능에는요, 유평, 부평 말고 수능에는 수능 완성에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때 요거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부평 대비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실무 계속 돌리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인데 각각 설명을 해주자면은 우선 지금 사실은 이미 하고 있어요. 12월부터 개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거는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매 평가원 기출을 보는데 너희도 물론 평가원 기출을 풀고 있죠. 근데 선생님 평가원 저 그거 2024년, 3년, 2년, 1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 뭔지 다 알고 이제는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문제들도 다 기억나요. 저 평가원 기출 분석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건 사실 그냥 한번 어떤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고 채점 오답을 한 거지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각각의 영역별로 혹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유형별로 이런 유형이 있고 그런 유형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선지들과 정답, 오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뭐 1, 2 때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너희가 학원 같은 데서 그냥 받아서 푸는 시험 혹은 학교 내신 시험 이런 것과 다르게 평가원에서는 지문 구조를 혹은 문제와 선지 구성을 보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것들을 정답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한 그런 유형을 직접 알고 나중에 다른 문제를 봤을 때에도 이거 완전 전에 나왔던 어떤 문제, 어떤 유형과 똑같다 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그때까지가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대부분은 안 돼 있어. 사실 고3은 거의 90% 이상 안 돼 있거든요. 아니지. 99%입니다. 고3은 지금 고3 모의고사 기준 아까 1등급 한 명 있는데 1등급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내가 말하는 이런 분석은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N수생이나 돼야 그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평가원을 새롭게 보는 눈을 기르는 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지금 좀 보여주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독서 지문을 읽을 때 대부분은 그냥 뭔가 뭐 지문 구조화를 한다는 둥, 뭐 이어 읽는다는 둥 이런 방법들은 학교쌤, 학원쌤들에게 배웠지만 정작 내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그냥 정보 찾기 바빠가지고 키워드 동그라미 이거 이런 뜻이구나 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에 모르겠는 거 있으면 모르겠다 살짝 던졌다가 이 부분 또 조금 읽고 일치불일치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본 뒤에 꼭 이런 식으로 너희가 너희 머릿속에서 그렸어야 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구조들을 줘요. 그건 뭘 방지하는 거냐면 수업할 때 독서쌤이 막 독서 수업을 하시죠? 그러면서 지문별로 내용을 막 구조화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너희가 뭐 하느라 바빠? 쓰잘데기 없이 그거 막 받아 적고 있어요. 판서하느라 바빠요. 그런 것들 할 시간에 그 수업을 들을 때에는 너희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조화가 된다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그 뒤에 정리된 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하라는 거야. 매주 다 해줍니다. 이런 구조도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또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풀었어. 채점했어. 맞았으면 잘 풀었다 좋았다 하고 넘어가시고 틀렸어 라고 하면은 해설 띡 본 다음에 이런 거였구나. 어쩐지 헷갈리더라. 이해했어 하고 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석을 한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 옳은 선지는 옳은 이유가 있고요. 틀린 선지는 틀린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맞지? 근데 너희가 맞은 것들이나 아니면 헷갈렸던 것들 중에 그냥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정답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술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모든 선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단력 체크하는 OS 문항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해설 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직접 그 과정들을 해본 다음에 이게 맞았다고 해서 맞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선지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 지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도 문학 작품 읽을 때 이제 쌤 기준 수강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문학을 진짜 감상해. 막 느껴. 좋은 시다. 이거 분위기가 우울한 분위기다. 일단 얘가 뭔가 부끄럽다 이러는 거 보니까 자아성찰하는 것 같다. 뭐뭐인 것 같아. 왠지, 느낌, feel, 감으로 문학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과정들을 평가원 기출 분석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을 제가 어떤 지점들을 알고 읽어야 되는지 스토리텔링을 다 적어놨어요. 너희가 나중에 그 과제장 부분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방식대로 접근을 했는지 즉 소설이라고 한다면
전후 맥락을 통해서 주어진 지문 안에서 그리고 보기 안에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얘들 왠지 이뤄낸 것 같아 라는 나의 감적으로 느낌적으로 푼 건지 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여기서도 역시나 OX랑 그에 대한 근거 제시함으로써 너희가 정확한 판단했는지 계속 반복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기출로 나왔던 성질은 이미 풀어봤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변형을 다 넣을 거야. 넣어놨어.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변형이 들어갔을 때 내가 똑같은 논리 사고 회로로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아니면 선지에서 제시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바뀐다고 해서 이땐 맞았는데 저땐 또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지 그 차이점들을 너희가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계속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 또 그 엄매랑 화작 또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매 화작은 사실 지난달에 한 달 동안 개념 파트를 다 했어요. 엄매는 개념 한 바퀴 돌렸고요. 아마 엄매 하시는 분들 너희들도 윈터에서 다 들었을 거고요. 화작은 개념이랄 건 없어요. 미안하지만 개념이 아니라 화법, 작문, 그리고 복합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유형마다 적용할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한 달 동안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달에는 그 방법들과 엄매라고 한다면 개념들을 적용해서 실전 문제 푸는 훈련을 한 달 동안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너희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안 들었으니까 나 이거 아예 모르는데 싶을 수 있잖아요. 제 단과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 내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모든 과거 영상들, 지난달 거부터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 거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난달 강의 무료로 다 열어놓을 거니까 그 지난달 거는 개념 강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한 달 정도 하시면은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엄매는 거기서 개념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잠깐 어쩔 수 없이 조금 스탑해도 돼. 왜? 당장 계약하면 또 막 수특하느라 바빠지고 또 학교 내신도 좀 챙기실 분들 챙기느라 바빠지고 하실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내신 엄매하지 않는 이상은 엄매에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까지 까먹을 걸 대비해서 미리 지금 한 바퀴 깔아놓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5월, 6월 가서 다시 개념 한 바퀴 복습하고 실전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 한 바퀴 루틴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안 해놓고 에이 어차피 나중에 가면 까먹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면은 그때는 필망입니다. 필망 무조건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엄매하시는 분들은 각자 개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윈터에서 다 하셨죠? 그 상태에서 실전 한 바퀴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6월 지나가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화작은 딱 가지고 있는 유형별 스킬대로 직접 적용해보는 훈련 딱 4회차 하시면은 완벽합니다. 그 뒤에는 이거는 감을 잃고 나갈 거 할 것도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타임어택 훈련을 한 달 동안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3 1학기 때는 너희가 좀 내신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 정시세요? 그건 아니시죠? 1학기 내신 필요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고1, 고2 때 했던 것처럼 사실은 막 한 달, 두 달씩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야 우리 내신에 나오는 지문들 이거 전격 분석해줄게 라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예요. 비효율적이에요. 너희 고1, 고2 때 어땠어? 내신 기간 때? 수능 대비 했냐고 안 했냐고? 하나도 안 했잖아.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오로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고1, 고2 때 생각해봐. 나름대로 시험기간 아닐 때 방학 때 모의고사 공부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 기말 끝나고 딱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감 다 떨어져가지고 나락가 있고 또 공부했는데 중간 기말 끝나면 휘 나락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3 때는요 그런 방법으로 난 한 달 반 동안 내신만 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부담을 좀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이거 이제 고3 애들한테 나가는 그 내신 분석노트 자료인데 각 학교 근데 아마 대부분은 수특이 좀 범위에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아무래도 너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수특은 너무 완전한 자료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희는 기출한데요. 선생님 저희는 개뜬금없이 갑자기 교과서랑 분류 지나간대요. 하시는 분들도 자료 제작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풀 수 있게끔 이미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충분한 양이에요. 마음껏 풀고 남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만큼으로 1학기 때 내신 대비 자료도 다 무료로 나가니까 이것들은 필요하면 근데 요청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저 학교 어디고 시험 범위 어딘데 자료 좀 주세요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 제작해서 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이후부터는 9평 칠 때까지 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랑 그 다음에 이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를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EBS 분석은 좀 어떻게 들어가냐면, 물론 어딜 가도 어떤 학원에서도 EBS 분석을 다 해주긴 할 거야. 안 해주는 곳은 없겠지. 근데 어떤 포인트, 어떤 요소들이 각 작품 지문마다 다 들어있는지를 봐보세요. 우선 당연히 그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고 아시죠?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몰라? 라고 있거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수특에 실려있는 지문들, 작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모의고사에 만약에 이게 연계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보기의 해석 방향성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에서 보기상으로, 배경지식상으로 알아둬야 될 감상의 주요 포인트들 모든 작품마다 다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들, 이것들은 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뭐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주요한 특징, 이 작품만의 뭐 흐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어떤 것들까지 같이 진행이 되냐면, 사실 너희가 아직 좀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나 아니면 수능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모를 수 있지만, 이 연계가 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방향일 수 있어요. 얘들아, 작년 수능에 연계 뭐뭐 된지 알아? 몰라? 아직 안 풀어봤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문학은 작품 직접 연계입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독서는 어때? 당연히 지문 직접 연계면 안 되겠죠? 독서는 주제 연계입니다. 간접 연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직접 연계인 문학 얘기부터 해보자고. 문학 나올 수 있는 거 물론 수필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있죠.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이라고 하자고. 자, 이 중에서 작품이 똑같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뭐겠니? 현대시겠죠. 현대시에 뭐 막 다른 부분들을 실을 거야? 어차피 그냥 이 시 한토막인데? 현대시는 똑같은 작품 그대로 나오거나,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사 작품으로 나왔어요. 같은 작가가 쓴 유사 작품. 수능 완성에 배를 밀며, 수능에 나온 거 배를 매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작품 통으로 아는 대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대시는 있는 거 그냥 내신처럼 모든 작품 알아둬야 되는 모든 요소 다 분석하면 끝나. 유사 작품도 알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현대소설. 일단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EBS에 실려있는 장면과 다른 장면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똑같은 장면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전체 줄거리, 그리고 인물 관계 파악, 주제 파악까지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전소설? 와, 더 방대해. 더 방대해. 막 유씨 3대록 이런 거 봐봐. 제목이 유씨 3대록이에요. 유씨 가문의 3대, 할배, 아빠, 아들내미의 모든 집안의 모든 얘기들이 다 있어. 졸라 길어. 이건 전반적으로 다 분석할 수 없으니 주요 인물 관계도 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들 위주로는 파악을 해줘야겠죠.
고전시가, 가사, 혹은 연시조야. 그러면 주제까지만 똑같고 실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엄청 다른 부분의 확률 높아집니다. 물론 올해 이번 수능에는요. 거의 같은 부분으로 나왔어요. 간민가라는 작품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여태까지 역대 기출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수록 안 된 부분, EBS에 없는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돼 있으면 여기 나왔을 때 완전 개꿀 게이들이겠죠.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수업 때도 하고요. 교재 과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수업 때 나가는 진도 부분과 그리고 교재 과제에 주는 이런 추가적인 자료들까지 본인 공부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병행이 많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선생님 그러면 화작이랑 엄매에는 수업이 없는데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방금 쌤이 준 그 프린트가 사실은 원래 매주 책으로 나가는 주간 과제장이라고 했는데 이 주간 과제장에 매주 화작, 언매, 실무 한 세트씩이랑 그 주제별 유형별로 풀 수 있는 문제 또한 30문제 정도씩을 실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세트면 11문제고 그리고 그 주제별로 한 세트씩 실려있는 거는 30문제 정도 들어가니까 한 3, 40문제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본인이 한 2,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또 이런 그 10분 미니 모의고사 또 매주 나갈 예정이니까 이것까지 좀 챙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월 이후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실무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사실 한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너희 몸 자체를 수능에 맞게끔 맞춰야 돼. 이때부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왜? 수능이랑 똑같은 몸 컨디션을 맞춘다는 거는 하루를 그냥 수능 루틴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아침에 수능날 기상할 시각에 일어나. 1교시 시작하는 시간부터 국어 공부 시작해. 국어 모의고사 한 세트 풀어. 한 세트 80분 동안 끝났어. 쉬는 시간 가지고 또 수학 시작해. 끝났어. 점심 먹어. 수능 때랑 똑같이. 영어 봐. 한국어 봐. 그럼 그냥 모의고사 한 세트 본 거잖아. 그럼 어때? 벌써 저녁 때 있죠? 그럼 저녁 때 뭐해? 저녁 식사하고 오답해. 그럼 뭐야? 모의고사 한 회차 싹 보고 오답했더니 하루 끝났어. 공부만 하루 종일 했는데. 그래봤자 결국 그냥 뭐 한 거예요? 모의고사 전 과목 한 세트 푼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 그 하루가 지나가는 게 물론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매일 하지 못할 거고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가 되겠죠. 이 2, 3일 정도를 한 달 하면은 해봤자 10번, 15번이야. 이거 10번, 15번 하면 수능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수업이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80분 현장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출은 아니고요. 왜? 이때쯤 가면은 기출은 너무 익숙해. 기출은 이미 너무 잘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때는 고난도 제재로 갑니다. 선생님, 3, 4등급 듣는 수업이라면서요. 저는 3등급인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1년 커리큘럼 탔으니까. 항상 그렇게 되어왔어요. 해왔어요. 다 잘합니다. 그래서 리트나 아니면 리틴 및 이런 좀 제재들 혹은 사관학교 기출들 아직 못 접해본 것들 조금 이제 평가원과는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더 많이 사고하고 더 고난도로 생각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랑 그리고 이제 사설 실무도 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에는 상상 모의고사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 거랑 할지. 그래서 그런 사설도 계속 하면서 또 기출은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출 제재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접 연계될 수 있는 EBS 독서 제재 같은 것들에서 변형한 또 직접 만든 연구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매주 그럼 한 달 하면 4번 총 그러면 대략 6번, 7번 이상을 실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형 인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또 좀 이렇게도 해주시나? 라고 약간 긴가민가 의심해 하는 게
막 이런 좀 대형학원 다니다 보면은 제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강의만 듣고 또 고3이면 가야 되니까 제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 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전통적으로 이 부천 청소학원에서 관리 여신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고3에도 똑같이 적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주 주간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 주간 테스트 결과 성적표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이 취약하다 모르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학원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태연 알지? 나 학원에 항상 있잖아. 이분은 원래 제 단과를 듣던 친구인데 제가 고1, 고2도 보면 아시겠지만 단과 수업이 다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또 애기들이니까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지금 윈터 때와 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 근무, 주 7일 학원에 있습니다. 여기 NPC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딴 과목 들으러 왔어. 아니면 근처 지나가다가 뭐 여기 들릴 일이 생겼어. 그럴 때 그냥 아무 때나 질문을 오셔도 저는 있을 거고요. 그럴 때에는 이 윈터 때와는 다르게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저를 붙잡고 30분, 1시간, 2시간 저와의 1일 데이트, 저와의 1대1 질의응답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저 알고 있어요.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학원에 막 지나가다가 들를 만큼 가까이 살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쌤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뭐 찾아올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모르는 거 질문할 거 많아요. 라고 하시면요. 일단 이렇게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나 진짜 너무 급하고 나 좀 모르겠는 거 많다 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보자. 네가 여기 올 순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해 줌을 켜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줌으로도 클리닉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카페 이제 단과 신청해서 가입하시면 알 텐데 그 카페 안에도 이제 질의응답 신청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내에 질문을 올려도 되고요. 혹은 카톡을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수능 대비 커리큘럼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번 말하는 이보다는 사실 고3은 무엇보다도 자료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자료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솔직히 이제 너희들 머리 다 컸잖아. 내가 얘들아 들어라고 해서 듣는 애들 아니잖아. 너희가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해. 알겠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이 토요일 9시부터 12시 오전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일요일인데 화작이 9시부터 10시 반, 1시간 반. 그리고 엄매가 일요일 10시 반부터 12시 1시간 반입니다. 이 화작이랑 엄매는 3월까지 진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고 공통은 이 시간대로 수능 전주까지 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도 비록 작년 자료긴 해도 귀한 자료를 줬으니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왔으니까 이거 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은 윈터 기간 동안에 쌤한테 와가지고 질문해. 알았지?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자료 좋아요. 자료 봐요. 저 혼자서 막 이렇게 깔짝깔짝 만들면은 그 퀄리티 안 나올 겁니다. 저 여기까지만 말하고 할게요. 제 자료요. 사실 그 대치동에서 지금 그 교재 제작, 문제 제작만 10년 이상 한 전문 교재 제작이랑 편집자 분들이랑 제가 협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 좀 다르다. 오, 좀 체계적이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질문도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하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